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거의 남봉꾼과 같았던 인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린 한 여성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많이들 무서워하는 게 바로 시월드잖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마냥 시월드라고 해서 다 옛날처럼 무섭고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TV나 다른 곳을 보면 좋은 시어머니들도 많은데 저는 그 복은 애초부터 다 남들한테 빼앗겼는지 결혼 생활 내내 좋은 시모의 면모를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인생에서 아예 아웃을 외치며 추방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편은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수더분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웃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싸운 적도 거의 없었을 만큼 우리는 잘 맞았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할 때 집은 시댁 쪽에서 해주셨어요. 애초부터 남편이 시부가 운영하는 유리 제조 공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 공장의 규모까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꽤나 운영이 탄탄하게 잘 되고 있는 곳인 듯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는 시댁 쪽에서 집은 해주셨답니다.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에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이 경기도 토박이라 공장도 경기도에 있었는데 저는 원래 경상도 시골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살롱사 하시는 부모님 품을 떠나 대학 때문에 혼자 서울로 상경을 했다가 직장을 경기도로 다니게 되면서 경기도에서 혼자 월세를 마련해 독립해 살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신혼집도 경기도로 얻게 된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남들은 돈 때문에 신혼생활이 빠듯하고 힘들다는데 저는 돈 문제가 없으니 남편과 그저 행복하게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큰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 제 착각이자 허황된 바람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죠. 원래 결혼 전부터 시모는 본인 남편이 시부나 자기 아들에 대해 자랑이 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본인 밑에 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들보다도 아들 사랑이 엄청 커서 딸들이 서운해할 정도였죠. 근데 그 여파가 저한테까지 오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땐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때라 저희는 시댁에 갔다가 하루를 묵고 아침 일찍 출발해 친정에서도 똑같이 하루를 묵고 올라올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댁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열심히 돕고 시댁 청소까지 도맡아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모는 거의 꼼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인 마냥 제가 자리에 앉아 제대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앞치마부터 턱하니 주는 게 아니겠어요? 예, 웬만하면 이런 땐 전날부터 와서 대기를 해라. 아침에 오지 말고. 그리고 점심도 먹어야 하고 내일 오면 우리 딸들도 온다니까 청소도 좀 하고 음식도 넉넉히 만들어 놔. 네? 저 혼자서요? 그럼 이 집에 며느리가 너 혼잔데 누구랑 또 하려고? 뭐하니? 지금부터 해야 늦지 않게 점심 먹을 거 아니야. 어서 서둘러.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기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잡채, 전, 나물무침 등등 온갖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취하면서 요리를 많이 해봤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혼자서 자취도 오래 했다는 애가 음식 솜씨가 이게 뭐니? 아유, 갈비찜은 왜 이렇게 달고 나물은 왜 이렇게 또 짜? 그냥 내가 만들 거 그랬다. 너한테 다 시킨 내가 바보지. 아유. 시모는 제가 일할 땐 간도 안 보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핀잔을 주던 거 있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속이 상한다고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때가 완전 신혼의 첫 명절이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함부로 대들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저 대신에 누군가가 나서주어 제 속을 완전 시원하게 긁어주던 거 있죠?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어머니, 갈비찜이 뭐가 달다고 그러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땐 간 적당한 게 너무 맛있구만. 오히려 살짝 달큰한 게 있어서 감칠맛이 확 도는데요. 그러게, 나도 좋구나. 난 또 새롭게 먹어보는 맛이라 또 매력있게 느껴지는구나. 몰랐는데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구나. 혼자 이 많은 거 만드느라 고생했다. 다음엔 당신도 좀 같이 해. 혼자서 이거 만드느라 아주 뛰어다니더만. 어째 이 사람들이 나 말고 딴 여자한테 홀딱 빠져선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젊었을 때 이것보다 더한 시댁살이 하고 살았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내 입엔 아무리 먹어도 안 맞아. 요리 연습 좀 해라. 난 싫으니. 시모는 두 남자가 제 편을 드니 엄청 약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꼬숩게 느껴졌지만 미련하게 티는 안 냈습니다. 시모 말 잘 듣고 넘어가는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할 뿐이었죠. 그렇게 한 고비를 잘 넘기는 듯 했어요. 저녁 설거지는 제 남편이 해주는 걸로 명절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두 분 아침을 챙겨서 같이 먹고는 바로 저희 친정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시모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 지금 뭐하니? 왜 나갈 채빌래? 네?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오늘은 친정에 간다고요. 어제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니? 내가 그리고 그걸 언제 허락을 했다고? 아버님께서 그러라고 하실 때 옆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네 시아버지가 대답한 거지 내가 대답한 거니? 안 돼, 못 가. 여기에서부터 경상도까지 얼마나 먼데 거길 가겠대? 넌 양심이라는 게 있니 없니? 어젯밤에 내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더니만 오늘은 또 내 아들이 운전하는 차 타고 경상도를 가려고? 절대 안 된다. 갑자기 자기 아들 힘들다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역정을 내는 시모에게 참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1년에 몇 번 안 갈 텐데 명절에 그 정도 수고도 못 하나요? 그것도 저희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사이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운전할 줄 알아요. 그렇게 어머님 아들 걱정되시면 제가 운전하고 갈게요. 저도 저희 엄마 아버지 다 보고 싶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명절 내내 참았지만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시모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시모는 여기에서 더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안 돼. 절대 못 가. 거기 가서 내 아들 농사일 시키면 어떡해? 난 내 아들이 그런 데 가서 종노릇 하는 거 못 본다. 안 돼. 못 가. 어머님, 설마 지금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 가서 일할까 봐서요? 그리고 종노릇이라뇨. 그럼 저는요? 전 여기 와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는데요. 그럼 어머님, 절 종으로 생각하고 부리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종이었냐고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머님께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에 제 남편도 충격을 받았죠.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화가 났는지 바로 절 대신에 시모에게 화를 내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막 새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왜 그러세요? 아껴줘도 모자랄 판에. 어제는 제가 어떻게든 일 돕겠다고 하니 그렇게 악착같이 막으시더니만 대체 왜 그러세요? 어젠 제가 그냥 심기 안 건드린다고 넘어갔지만 다음에 또 이 사람 혼자 부려먹으면 저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 됐다고 여기 와서 일한 것처럼 저도 사위인데 처가 가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결혼은 왜 하고 사위 며느리 노릇은 왜 하나요? 제발 어머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첫 명절부터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는 이만 가야겠습니다. 아버지,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저희 가겠습니다. 남편은 고맙게도 제 편을 제대로 들어주더니 제 손을 꼭 잡고는 그 집에서 나와주었어요. 저희 뒤통수 뒤로 분하다며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죠. 근데 또 고맙게도 저희가 나오고 나서 시아버지가 시모를 호되게 나무랐나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따로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본인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저 많이 달래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 뒤로 시모는 저한테 대놓고 못되게 하지 못했지만 은근슬쩍 저를 갈구면서 못살게 굴었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 무시를 많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모가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쌀농사 지어가지고 뭐 남는 게 있니? 우리 남편이나 내 아들은 일이 고급 기술직이잖니? 나 같으면 농사 안 지어 얘. 농사 지으면 얼굴 타지 몸 축나지. 나 같으면 안 한다 안 해. 나라면 그 시골에서 계속 살지도 않을 거야. 바로 상경하고 수도권으로 나오지. 근데 뭐 우리 남편처럼 출세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게 나으시겠다.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제대로 골탕을 먹였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한술 더 뜨던 거 있죠. 바깥 사돈이 처음부터 쌀농사를 지었다지? 이래서 부모 잘 만나 남편 잘 만나는 게 중요해. 예, 넌 호강하면서 사는 줄 알아라. 네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고급 기술직 가지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그게 무슨 행운 같은 일이니? 계속해서 의기양양해서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그 언행 심사를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데요. 쌀농사가 뭐 어때서요? 농사 짓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어머님은 상추 하나 심어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키워서 다 말라 죽이거나 물 먹여 죽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유치원생들도 키우는 상추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기술 운운하시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네요. 뭐라고? 어이가 없어?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상추도 다 죽인다고 그래? 어머님 저번에 공장 뒤편 텃밭에다가 상추 심는다고 심으셨다가 다 죽였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상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 채소인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키워서 다 죽이셨잖아요. 그것도 다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더는 무시하지 마세요. 안 그럼 저 못 참아요. 시모는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했습니다. 근데 시모가 먼저 건 시비였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시모는 분해서 저한테 막 더 윽박지르려고 했고 결국에는 싸움이 커지자 시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며느리가 아니고 원수였네. 원수였어. 자기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며느리가 어딨어? 아이고 푸네. 아이고. 아 그만 못해?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며느리 말이 맞구만. 농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쌀도 다 누군가가 피땀 흘려가면서 농사 지은 건데 왜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말해?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제발 철 좀 들라고.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 철 좀. 아가, 네가 참고 넘어가라. 내 단속을 더 철저히 할 테니. 네, 아버님,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됐다. 자기 부모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니? 잘했어. 그런 얘기 듣곤 참는 거 아니야. 잘했다. 얼른 마저 들어라. 시아버지는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이번에도 시모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제가 거머쥐게 되었죠. 그 뒤로 시아버지마저 제가 섭렵했다고 느꼈는지 시모는 저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때는 시아버지가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모여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친정에서는 매년 쌀을 수확할 때마다 저희 시댁까지 잘 챙겨서 보내주곤 했었기 때문에 그날도 저희 친정에서 보내준 쌀로 밥을 해서 먹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모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쌀이 달짝지근하니 맛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입안에서 다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못 먹겠네. 아니, 나름 농사 짓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성 떨어지는 쌀을 만들었어야 되겠어? 아유, 내 돈 주고 안 산 거라 다행이지. 돈 주고 샀으면 엄청 억울할 뻔했네. 아유, 안 되겠다. 난 즉석밥이나 데워 먹어야겠다. 어째 그게 더 맛이 좋아. 대놓고 저희 부모님 모욕을 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시모에게 저는 더 이상은 좋게 대할 수 없었기에 또 이어서 바로 말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미각에 문제 있으신가 본데요. 우리 부모님 쌀 한 번 먹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먹는데 여기서 밥이 더 달큰하면 그게 설탕 덩어리지 어디 밥인가요? 이렇게 팝콘향 나는 쌀 어디 가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이 쌀 그냥 만들어지는 쌀이 아니에요. 아니다. 뭐 드셔보셨어야 아시겠죠. 그냥 그 싸구려 즉석밥 드시는 게 어머님께는 더 잘 맞으시겠네요. 제 말에 한참 약이 오른 시모는 역시나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내 미각에 문제가 있어? 이게 또 버르장머리 없이 나오네. 너 진짜 나랑 맞짱 뜰래? 어? 네? 맞짱이요? 어머니, 그런 말은 너무 안 어울리시네요. 연세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맛있는 쌀이 맛없다고 하시니 저는 진짜 단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 보네요. 에이, 안 되겠어요. 어머님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어머님 입맛에 맛없는 쌀들은 제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냥 사서 드세요. 사서요. 어머님 입에 잘 맞는 쌀로 사서 드시면 되시겠네요. 저는 한껏 약을 올리며 실제로 그날 저희 친정쌀을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역시나 그때도 시아버지는 제 편이었기 때문에 한껏 약 올라하는 시모가 저를 더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막아주셨죠. 이 여편네야, 철 좀 들어. 저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며느리 앞에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죄다 뺏기고 앉아있어.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밖에 나가서 쌀 농사 지어가지고 오든 사오든지 하라고. 집구석에 앉아서 돈 한 푼 안 버는 인간이 아주 쌀값까지 더 얹히고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언제 철들래 이 왼수야.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답답해하며 시모를 나무랐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버릇없게 시모에게 행동을 해도 제 편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 돈이나 시누이들 돈을 엄청 날려먹었거든요. 씀씀이가 해프고 남편이나 자식들이 버는 돈이 귀한 줄 몰랐던 시모는 도박도 하고 다단계 투자도 하면서 날린 돈이 엄청났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왜 그렇게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무심하게 구시는지 물어보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줬죠. 그때마다 이혼을 하려고 하셨는데 시모가 시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매달려서 이혼은 면할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대신에 마음이 너무 떠나버려서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따뜻한 남편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까 참 시아버지도 시모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사셨구나 싶은 게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저를 못살게 괴롭히면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 뒤로도 시모는 지치지도 않는지 저만 보며 으르렁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게 다 버텨졌어요. 왜냐하면 시모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며 지내고 있을 때 그래도 저도 할 말 다 하면서 당하고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으로 이 시모와의 갈등에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또 시아버지가 제 편을 끊임없이 들어주시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한결같은 남편의 사랑보다도 며느리를 생각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시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막강했던 시모의 무개념은 결국 저를 무너뜨렸고 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시키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시모와 계속 부딪히니 웬만해선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는 시댁에 가는 횟수를 현저히 줄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 외에는 아무리 가까워도 시댁에 거의 가질 않았죠. 그래서 나름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 우리 친정 쪽에 아주 속상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오빠의 이혼이었죠. 저희 친오빠는 2살 연상인 사람과 만나 결혼을 좀 일찍 했었어요. 둘은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았고 그 조카가 5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새언니가 오빠 조카를 놔두고 바람을 폈고 그 상간남이랑 같이 살겠다면서 조카까지 버리고는 그 함께 바람핀 남자에게 가버린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싶지도 않고 한 번 바람핀 사람이 2번 못 피겠냐면서 그냥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오빠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조카를 봐주면서 지내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너무 기가 찬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역시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친오빠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또 제가 분노하게 되는 일을 만들었죠. 그때도 제가 말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었고 오빠 친정 부모님이 오빠의 이혼과 집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잠깐 조카가 저한테 맡겨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황을 알게 된 시모가 제 조카가 있는 앞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아이고, 애만 불쌍하게 됐네. 애만 불쌍하게 됐어.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여자가 도망을 갔을까. 안 봐도 비디오지. 널 보면 딱 네 오빠가 어떨지 다 예상이 간다 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가 애를 놓고서 도망을 가 그래. 아이고 참 말세다 말세야.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찼어요. 진짜 더 들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조카가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시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성격이 모나셨어요? 저 진짜 살다 어머님처럼 성격 고약하신 분 처음 보네요. 왜 새언니가 바람핀 게 저희 오빠가 모나서 그런 거죠? 바람 피우는 인간이 못된 인간인 거죠? 그렇게 꼬아서 말씀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세요? 그럼 진짜 어머님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제발 그 성격 좀 고치세요.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럼 노인 되셔서도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고 외롭게 사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뒤따라 저한테 반박하려는 시모가 꼴도 보기 싫어서 조카만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는 조카가 있는 동안 시모와는 아예 부딪힐 일도 없게 했죠. 그 후로 조카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자기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지냈죠. 새언니가 바람을 피고 나갔어도 그래도 거기까진 다 괜찮았어요. 새언니의 존재는 금방 잊혀졌고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사는 듯 했었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온다고 하죠. 나름 모두가 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그리고 우리 친정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했죠. 그때는 시댁에서 시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모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제사는 지내야 했기에 시댁으로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창 바쁘게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듣고는 깜짝 놀라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연락이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엄마가 6살 된 조카와 놀아주겠다며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하느라 무리를 했고, 결국 조카는 구했지만 엄마가 오히려 물에서 못 빠져나와 뒤늦게 구조되었다가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였죠. 저는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시아버지와 시모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엄마가 계시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들어야만 했죠. 야, 어딜 가? 지금 여기 제사상 차리기도 바쁜데 쇼하지 마, 제발. 너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괜히 난리치는 거지? 네가 가면 뭐 사경을 헤매는 니네 엄마가 돌아오기나 한다니? 잔말 말고 전이나 마저 붙여. 얜 일하다 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개념이 없어도 웬만큼 없어야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제 두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다 제대로 들은 말이라는 걸 인지했고,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제대로 열이 받았던 저는 더는 참지 못한 채 만들고 있던 제사 음식들을 죄다 쓸어서 싹 다 엎어버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제가 하고 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시모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하지만 그 정도 놀래킨 것 정도론 분이 풀리지도 않았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그대로 시모에게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요. 하기 싫어요. 여기서 내가 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와서는 시모란 인간한테 이딴 멍멍이 같은 소리나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차라리 나 여기 며느리 사퇴하고 우리 엄마 보러 친정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지긋지긋했네요. 이 집 며느리 노릇하는 거 그냥 저 때려치우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이 폭탄 같은 말을 뱉어버리고는 그 꼴도 보기 싫은 시모가 있는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덕분에 시댁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근데 다시는 보지 않을 각오로 한 행동이었기에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할 뿐이었죠.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같이 나와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죠. 또 더 고마웠던 건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해 빠른 속도로 친정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주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까 다행히도 엄마는 의식을 차리신 상황이었고 회복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이었어요. 정말이지 하늘이 도운 것 같았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몸이 크게 다친 것까진 아니셔서 잘 회복이 되어가고 계셨어요. 어렵게 넘긴 고비인 만큼 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엄마는 병원에 더 입원을 하시기로 하고 그 곁은 오빠가 지키기로 해서 저는 한시름 놓고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시댁에서 나간 뒤에 시모는 그날 제가 그렇게 나간 걸로 엄청나게 노발대발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도 몇 차례 찾아오고 전화도 수도 없이 해댔지만 저는 다 무시를 했습니다. 아예 저는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는데 끈질기게 연락이 오는 시모로 인해 저는 중간에서 말리는 남편을 제지하고는 말했어요. 그때가 시모 번호를 차단해버린 제 핸드폰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시모가 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바로 제가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이제 저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니까요.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저는 앞으로 끝까지 어머님이랑은 연락 안 할 겁니다. 저랑 어머니는 그냥 남남으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야, 너 네가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너 이혼시킬 거야. 당장에 내 아들이랑 이혼시키고서 너랑은 정반대로 참하고 착한 애랑 재혼시킬 거라고. 두고 봐 어디. 네가 어디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도 이 집안에 제대로 붙어있을 수 있나 보자. 시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한결같이 제 편이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 오는 시모를 차단해 주었죠. 그 뒤로 시모는 타겟을 바꿔서 제가 아닌 남편을 괴롭히면서 저랑 이혼하라고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시모를 제지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시모가 알아서 참교육을 당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시모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남편 그리고 두 시누이들까지 충격에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죠? 아니, 그 말보다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겠네요. 여러분도 놀라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얌전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희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시댁 식구 모두에게 충격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소 시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분이셨고 제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어째서인지 시아버지가 시모를 냅두고 바람이 나셨더라고요. 그것도 그 바람난 상대는 바로 시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사별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진짜 입만 떡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제 남편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바람난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며 시모에게 갑작스런 이혼을 통보해왔고 그 이혼 통보를 받은 시모는 엉엉 울면서 저희 남편에게 찾아와 모든 상황을 다 말했거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시아버지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며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시모와는 상종을 안 하고 있었기에 남편만 밖에서 시모를 만나서 그대로 시댁으로 간 거였죠. 저는 남편보다도 나중에 듣고 놀라워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난 이제 더는 네 엄마랑은 못 살겠다. 내가 처음부터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니네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려서 그 모습이 그냥 처량하고 불쌍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네 엄만 정말 같이 살 사람이 못 된다. 이미 결혼하고 나서 그 사실 느꼈을 때는 너희가 다 태어난 상황이었어. 그래서 니네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다가 이젠 너희도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 갔으니 내가 더 애비 노릇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결정한 일이다. 나 지금 행복하다. 네 엄마랑 결혼해 살면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다. 너희한텐 뒤늦게 노망난 모습 보이는 것 같아 민망하고 부끄럽다만 나도 딱 한 번 있는 인생 내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살 자격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줘라. 너희 누리가 이혼하고 나면 니네 엄마나 잘 챙겨. 난 안 챙겨도 된다. 그것까지 다 각오한 일이야. 네 엄마가 많이 힘들 거야. 배신감도 들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라. 남편은 너무나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에게 차마 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 본인도 시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본인 가족들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시달리며 살았는지가 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시아버지를 말리러 갔다가 결국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난리가 난 건 시모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시모는 제 남편을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남편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모를 집으로 들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시모는 계속 자기 무덤을 파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어제 대체 가선 니네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말린 거 맞아? 아주 그냥 짓밟아 놔야지.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온 거냐고. 왜 저렇게 네 아빠는 아직도 당당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너 제대로 안 말렸지? 그치? 네가 아들 맞아? 아들 맞냐고. 이 아빠가 저렇게 나오면 장남인 네가 뜯어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노년에 네 엄마 이혼녀 만들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솔직히 저 아버지 못 말리겠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허튼 데 다 날린 게 한두 번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겨우 뜯어 말려서 어머니 그 버릇 고쳐놨지. 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도박으로 아버지 돈 날린 게 도대체 얼마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단계 홀려서는 그때도 돈 다 날리고. 그렇다고 아내로서 부모로서 책임이나 다 하셨습니까? 내 동생들이 왜 어머니가 싫다고 서울 가선 이 가까운 곳을 거의 오지도 않는 건데요. 아버지 돈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내들 돈까지 다 뺏어선 사치 부리고. 도대체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예? 아버지가 그럴만 해요. 바람 필만 하다고요. 저는 아버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아버지 놓아주세요. 어머니가 포기하세요.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남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역시나 시모 쪽에서는 억울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시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자식놈이라고 키워놨더니만 이것도 원수짓을 하네. 됐다. 필요 없어. 나도 너 같은 거 이젠 더 필요 없다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야, 나도 네 아빠도 너 같은 놈도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내가 왜 저걸 먹여 살렸나 몰라. 더럽고 치사해서 원 다신 상종 안 해. 너나 네 애비나 더럽다. 더러워. 시모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도 죄책감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땅을 치며 울분을 토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가 이내 제대로 분노해서는 그 자리에서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예, 이제 아주 끝까지 가시는군요. 저도 더는 어머니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저희 인연도. 당장 나가세요. 내 집에서 더는 발붙이고 있지 마시고 나가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었는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울면서도 시모를 내쫓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눈물에도 아랑곳 않고 자기 억울한 것만 말하며 시모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결국 시모는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기 쪽에서 유책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시모 쪽에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거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누이들이 다 자기 아빠 편이 돼서는 시모가 그동안 날린 돈이 많다며 어떻게든 시모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결국 위자료도 쥐꼬리만큼 받고 나간 시모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던 그분과 살림을 합쳤고 그때부터 시모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으로 또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다녔죠. 그건 바로 다짜고짜 시아버지의 내연녀 앞에 나타나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갑자기 뒤에서 확 밀쳐 넘어지게 크게 다치게 한다거나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두 분은 시아버지 공장에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그 시부의 내연녀 행적을 파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는 괴롭혀 댔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본인이 바람 피운 것이 미안해 잠자코 있던 두 분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시모에게 참교육을 해주었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시아버지의 집이 비어있을 때 열쇠공을 불러서 자기가 그 집 안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문을 따고 들어가 그 내연녀의 물건들을 죄다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었죠. 이혼을 해서도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시모로 인해서 시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가 한창 그 내연녀 물건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마침 시아버지와 그 내연녀가 일이 있어 집에 일찍 귀가를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죠. 결국 시모는 주거 침입죄에 재물 손괴죄까지 다 뒤집어 써서는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어떠한 선처도 합의도 해주지 않았기에 시모는 그대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기세가 강했던 시모는 거기까지 당하고 나니 받았던 위자료도 다 까먹게 되면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얼마 안 되는 위자료로 월세방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주 쥐꼬리만큼 남은 위자료로 벌금 내고 또 손해배상까지 다 하게 되면서 거의 빈털터리가 되고 만 듯했어요. 결국 월세 낼 돈도 없어진 시모는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우리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아들, 며느라, 미안하다. 나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 지금까지 평생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주부로만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니? 그러니 나 좀 받아주고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그것도 아니면 하달이 용돈이라도 좀 다오.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몇 달째 월세를 못 내서 방 빼라고 난리다. 딸들도 전화를 안 받아. 너희 어쩜 그렇게 예미한테 무심하니? 며느라, 넌 같은 여자인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무심해? 저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모습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시모를 보면서 진짜 한마디를 안 하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님,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저희 오빠 바람난 새언니랑 이혼했을 때 얼마나 남자가 못나고 모자랐으면 여자가 바람을 다 피냐고. 어머님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그 착하고 진중하신 시아버지가 다 바람을 피시나요? 그 정직하고 우직하신 분이 오죽하면 바람을 피우시고서 어머님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셨겠냐고요. 그쯤 됐으면 아셔야죠. 어머님이 얼마나 못났는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있죠.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세상에 어머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아마 바로 망할 거예요. 그만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분이라고요. 제발 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허세 버리세요. 안 그럼 어머님 평생 그리고 독수공방 하시면서 외롭게 사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아버지의 이혼을 막지 않았다며 남편에게 함부로 한 시모에게 화가 나 안 받아주더라고요. 심지어 뺨까지 때린 사람을 누가 다시 상종하고 싶겠어요? 결국 시모는 그 뒤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이다 안 돼요. 시모는 보증금도 다 까먹고는 낭떠러지에 몰려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식당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일도 처음인지라 사고를 엄청 쳐서 며칠 만에 잘리기도 하면서 초반에는 고생을 엄청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겨우 자리를 잡아 식당 일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다면서 첫째 시누이한테 전화해 매일 하소연을 하는 듯 했었죠. 그나마 첫째 시누이가 연락이라도 받아주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첫째 시누이를 통해서 어찌 지내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분은 지금 진짜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인고 부부였던 것처럼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솔직히 바람을 피운 것이라 자식들 앞에 떳떳하지 않다면서 한동안은 저희를 못 보겠다며 안 보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희가 찾아가 얼굴을 뵈었고 너무나 인자하고 좋아 보이는 그분을 보니 더욱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바람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남편이 따끔하게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께서도 나름 사정이 있어 그러셨지만 저는 제일 존경하던 아버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절차를 너무 어기셨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딸들이, 제 동생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주 면목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까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삶아 너희들한테나 너희 엄마한테나 평생 죄인으로 살게. 미안하다 정말.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며 후회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자신의 말에 책임이라도 지는 듯이 이전보다도 더 성실하고 더 새로운 가정에 충실하며 사시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도 시누이들의 마음도 좀 녹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은 우리 아이와 함께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한테도 시달리지 않으며 평탄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그대로 시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 저는 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저희 집안에 경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저에게 둘째가 찾아오게 된 거죠. 첫째와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둘째를 가진 기쁨을 만끽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아버지와 시모는 둘 다 인생의 큰 실수들을 범했지만 시모는 그 실수의 무게가 너무나 컸죠. 결국에는 법의 심판까지 받을 정도로 인생을 막 살았던 시모는 노년이 아주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삶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듯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시몬은 그게 없었어요. 그저 아나무인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끝에는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혼자가 되어버린 외톨이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해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도 이 사연을 쓰면서 오늘도 내 옆에 있어주는 남편과 내 자녀에게 고마워 한 번씩 꼭 껴안아주고 왔답니다. 그럼 부디 남은 연말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